대기업에서 퇴직 후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막상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막막함과 불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당연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가득한 건 자유로움이 아닌 허전함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두려움. 퇴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 하지만 그 시작이란 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이제야 깨닫게 된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퇴직 후에 느끼는 공허함과 막막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여유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뒤따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위치와 업무가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기에 막상 그 자리를 떠나면 새로운 역할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대기업 퇴직 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솔직히 마주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퇴직 이후에도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1. 퇴직 후엔 느긋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첫 번째 사례는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해오다 57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막상 퇴직 후엔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들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느끼는 건 여유로움이 아니라 막막함과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고 무력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은 좋지만 이 시간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면 그 여유는 오히려 불안과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최 씨는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활동조차도 낯설고 어색했다고 하죠. 결국 그는 자신에게 맞는 봉사단체를 찾아 꾸준히 활동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퇴직 후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한 대기업에서 35년간 몸담았던 베테랑입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모든 후배들이 존경과 인정을 보내며 축하해 주었지만 퇴직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의 위치가 자신의 자존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예전의 위치와 권위는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집안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박 씨는 결국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시 활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으며 박 씨는 다시 한번 삶의 보람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세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랜 시간 회사에 충성하며 바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엔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더 잦은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일에 관여하려 하자 당황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가족들과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외부 활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와도 집안의 역할 분담을 다시 논의하며 서로의 생활에 공간을 주기로 합의했죠. 퇴직 이후에도 가족 내에서 서로의 역할과 공간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사례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적 여유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변화와 적응의 연속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마주하는 일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찾기와 관계 재정립이라는 큰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와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기만의 일과 만들기. 마음 건강의 필수 요소. 퇴직 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일상 속 규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도 해야 할 일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퇴직 직후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매일 출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과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마음을 다잡고 자기 관리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혹은 하루에 1시간씩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과가 나만의 삶의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규칙적으로 일과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정리하는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자존감을 위한 활동 찾기. 봉사와 교육의 힘. 퇴직 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퇴직 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대학이나 지역센터에서 강의를 맡아 자존감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본인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청소년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이 큰 반응을 얻으면서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죠.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들으면서 그는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봉사활동이나 교육 기회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퇴직 후 가족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 이후엔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화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솔직히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필요하죠. 한 예로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아버지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결국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활 패턴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작은 불편함을 대화로 풀어가며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없다면 퇴직 후 가족 내에서 오는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새로운 소속감 만들기.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퇴직 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새로운 소속감을 찾는 일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퇴직 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은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독서 모임, 소규모 동아리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공유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격려하고 도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경제적 계획 점검. 작지만 확실한 재정 관리.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의 여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계획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춘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퇴직 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와 여가 비용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나갔습니다. 처음엔 절약이 불편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방식으로 재정 관리를 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깊은 자기 탐구와 관계 재정립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자존감을 지키며 가족과의 관계와 소속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불안감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맞이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